공무원 시험이 마약 같잖아요. 계속 안 되면 내가 조금 더 해봐야지. 대출은 계속 밀려오죠. 어머니는 병세는 계속 악화되죠. 저랑 동생밖에 없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울 증세가 심화되더라고요. 또 동생을 위해서라도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저는 현재 그 일 경험을 하면서 취업 준비도 하고 있는 31살 취업 준비생 노력하는 이청년입니다. 공무원 준비를 언제 하셨나요? 군대를 전역하고 바로 했던 것 같아요. 23살, 24살이었는데 그때 제가 1년 한 8개월 정도 준비를 했어요. 그때도 공무원 시험 붐이 엄청 많았었나요? 우리가 학원에 들어가면 대형 강의실 한 300석이 꽉 찰 정도로. 공무원 준비를 왜 시작하신 걸까요? 학과 특성상 법률학과였다 보니까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이 선배님들도 많이 계셨고 주변에 부모님이나 친인척들이 되게 이런 안정적인 직장이 좋다고 해서 준비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뚜렷한 목표보다는 막연한 상태로 시작을 하신 거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조금 시작하기에 앞서 많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였다. 결정적으로 공무원 준비를 포기하게 된 이유가 있으셨나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제 객거나 제가 현재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메타인지가 전혀 안 됐어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 실력을 끌어올리는 단계까지 어떻게 보면 이 2년이라는 시간이 나한테는 최소 걸리는 상황이었는데 나는 그것도 다 뛰어넘고 바로 뛰어든 거죠. 아직 실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에 정말 치열한 경쟁을 내가 뚫을 수 없겠구나라는 그런 자신감이 너무 많이 하락된 상태여서 공무원 시험을 포기하고 복학을 결정하게 된 것 같아요. 주변에 선후배나 동기들이 공무원 준비를 많이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분들은 다들 합격을 잘 하셨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된 분들이 더 많아요. 물론 극소수로 있긴 하지만 1점 차로 떨어지는 게 이런 공무원의 시스템이잖아요. 이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1점 차로 떨어졌으니까 한 번만 하면 붙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은 그 1점 차로 떨어진 공시생들은 수백 명이다. 나만 1점 차로 네. 떨어진 게 아니고 그렇죠. 1점 차로 떨어진 사람조차도 굉장히 많아서 1.2점 떨어졌다고 내가 다음 시험에 붙을 수 있을 거란 확률은 확실하지 않다. 공무원 시험이 마약 같잖아요. 언젠가는 붙겠지 하고 계속 하지만 현실은 그런 분들은 정말 많다. 이런 분이라면 처음부터 공무원 준비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준이 세워지신 게 있으실까요? 저도 공무원 시험을 못 붙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자격은 없지만 제 주변에 장수생 형분들을 너무 많이 봤고 또 몇 년간 준비하는 동생, 친구들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된다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에 과연 적합한 사람일까? 우선 첫 번째로 하루 10시간 이상 내가 공무원 시험을 공부할 각오가 되어 있는가? 공무원 시험이라는 시험 특성상 방대한 양의 공부를 소화해내야 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최소 내가 10시간 이상 공부할 각오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자기가 10시간 이상 쏟을 수 있는 장소를 내가 잘 알고 있는가? 일단 자기가 최적으로 집중이 잘 되는 장소를 알고 내가 그 장소에서 10시간 동안 공부할 각오가 돼 있는가? 최소한의 생활 유지비가 마련돼 있는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유지 비용을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느냐는 부분도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기본적인 조금 영어 실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 영어라는 과목은 다른 암기 과목과는 다르게 좀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학습해야 되는 과목이잖아요. 기본기가 잘 갖춰져 있는지, 국어 영역, 내가 긴 글을 빨리 읽고 이런 해석하는 능력이 있는가. 공무원 시험이 요즘 순위형으로 좀 많이 바뀌고 있는 추세잖아요. 맞아요. 지문이 엄청 길어지고 얼마나 빨리 읽고 이걸 해석하느냐 이쪽으로 많이 문제가 바뀌고 있더라고요. 내가 내신형이 조금 더 맞는가 또는 수능형이 맞는가 그런 것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공무원 준비한 것을 혹시 후회하시나요? 솔직히 후회가 안 된다고 하면 그것은 조금 거짓말일 것 같아요. 후회가 많이 되긴 했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은 아니었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을 겪음으로써 제 수준이 어느 상태인지 냉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완전히 헛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복학을 하고 나서 순탄하게 그럼 졸업을 하신 건가요? 처음에는 순탄하게 진행되는 듯 했어요. 중간에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병 간호도 하면서 그때부터는 공부를 아예 못했거든요. 또 어머니가 그때 사실 암 보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대처가 어떻게 안 되잖아요. 너무 갑작스러우니까.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집안에 기둥을 뽑아야 암 치료비를 낼 수 있다 할 정도로 무서운 병이잖아요.
근데 그 시기에 보험도 없었으니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했죠. 사실 아버지도 개인적인 사정으로 안 계신 상황이었고 저랑 동생밖에 없다 보니까 상황이 안 좋았죠. 어떻게 해요? 일단 보험이 없는데 일단 대출을 일단 했어요. 우선 그때 한창 코로나였거든요. 그때 코로나 민생안정지원금이라고 대출하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때 그 대출을 좀 이용해서 다른 금융권에도 이렇게 좀 이리저리 대출을 많이 했죠. 그래서 대출은 계속 밀려오죠. 어머니는 병세는 계속 악화되죠. 저랑 동생은 정말 그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정말 우울했고 사실 그때가 제 인생의 최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어머니는 일단 안 좋게 결국에 일단 돌아가시게 됐고요. 어머니가 그동안 이제 병원비를 내면서 빚을 많이 졌으니까 그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 제도를 좀 알아봤는데 한정승인이라는 제도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 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그 어머님이 갖고 계시는 그 재산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으면 밑으로 직계 비속이 상속하는 걸 막을 수 있다고 어떻게 변호사님의 도움을 잘 받아서 빚을 상속되는 상황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문제는 동생이었어요. 동생이 그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우울증이 격화되면서 애가 이제 완전 일도 못하고 정말 간단한 일도 설거지도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우울 증세가 심화되더라고요. 동생분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때 당시로 나이로는 23살 정도였던 것 같아요. 한참 어린 나이에 네. 부모님 두 분이 안 계시는 상황이 오니까 갑작스럽게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적으로 좀 충격을 받으셨나 봐요. 정말 말도 못했어요. 정말 애가 일을 하기가 조금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어려울 것 같다. 저도 그때 조금 정신적으로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이런 제 힘든 상황을 정말 편안하게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어요. 일단 우선 동생이랑 가장 첫 번째로 갔던 곳이 청년 심리상담센터를 방문했죠. 지역마다 다 있는 네, 이거는 지금 현재 지역마다 다 있습니다. 제가 너무 이 힘든 사정을 누구한테 토로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놓이긴 하더라고요. 상담사님께서 어떤 이런 해결책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사실. 그래도 이렇게 제 말을 좀 들어주시고 공감도 해주는 그 상황이 제 조금 스트레스가 많이 가라앉더라고요. 처음에는 정말 지금 심정으로는 베란다에서 진짜 뛰어내리고 싶을 정도로 심적으로 힘들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지만 상담을 받다 보니까 그런 감정들이 조금은 나아지더라고요. 그게 아무나 신청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다양한 연령 구분 없이 현재도 지금 각 지역에 이런 심리 상담센터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누구나 가실 수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일단 당장에 중요한 거는 동생의 어떤 우울증을 치료하고 케어를 해야 되는 상황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동생을 좀 도와주셨는지.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었기도 했고요. 동생도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와서 누구한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은 먼저 나라의 지원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우선 동생이랑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지금 우리가 힘든 상황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이 조금 있을까라고 찾아봤더니 기초수급 지원 제도라는 게 있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는 이 기초수급이라는 제도가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분이나 조금 몸이 불편하다고 해서 꼭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MZ 청년들도 일을 할 수 없거나 좀 정신적인 일제로 일을 하기가 어렵고 소득이 없으면 기초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어쨌든 아무나 다 되는 건 아니고 조건은 여러 가지 있어요. 부모님 가구원 소득도 조금 많이 낮아야 되고 자신도 지금 현재 병적인 증세를 앓고 있다는 것도 조금 증명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있지만 제 동생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도 두 분 다 안 계시고 동생도 현재 일을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선정되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동생분은 사회활동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네.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였던 건가요? 기초수급 제도를 받음에 있어서 조건부 수급자로 일단은 등록을 했어요. 조건부 수급자는 내가 취업을 할 의사를 갖고 몇 년 정도 지원을 받겠다라는 의사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1년 정도 내가 고용노동부를 방문하면서 취업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상담원과 상담하면서 하는 과정도 있고요. 또는 내가 자활근로사업에 참여해서 일을 하는 방법도 있는데 동생이 가장 일을 먼저 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자활근로사업에 조금 참여하도록 조금 이렇게 방향을 잡아줬어요.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일어나서 일을 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런 분들을 위해서 되게 사회적 취약계층을 배려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상담도 많이 해주고 게이트웨이라는 기관을 거쳐서 이 사람이 정말
하기에 적합한 일자리가 나타날 때까지 계속 매칭해주는 사업이 바로 자활근로사업이에요. 여러 가지 일을 시켜줘요. 간단한 택배 일이라던가 공장, 그리고 어떤 편의점, 그리고 내가 세차라든지 분리수거, 동사무소에서도 근무를 할 수 있는 걸로도 알고 있고요. 일을 다양하게 경험해봄으로써 근로의욕을 고취시켜주기 위해서 하는 지원 사업이거든요. 단점은 그렇게 급여가 높지는 않아요. 어떻게든 이 사람이 나중에는 이제 취업을 해야 될 거니까 우리가 한 일정 기간 동안만 도와주겠다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간도 조금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것이 단점이지만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혜택을 받고 싶으면 대신 일해야 된다라는 그런 조건을 달고 있으니까 본인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고, 맞아요. 근데 그 일을 하면서 사회 적응도 하고 네. 또 다시 열심히 살아봐야겠다라는 의욕도 생기면 엄청 좋은 일도 같은데요. 지금은 일을 꾸준히 하고 계시는 상황인가요?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우울증이 심하긴 했지만 다행히도 지금 동생의 상태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좋은 소식이 LH 청년 매입 임대주택에 당첨이 됐어요. 아무것도 못했던 그런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했던 아이인데 나라의 도움을 받아서 자기 적성에 잘 맞는 그런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면서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어요. 근데 사실상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되든 안 되든 우선 열심히 지원은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동생도 사실 이 기초수급도 LH 청년 매입인데도 우리가 될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찾아가서 신청하고 열심히 대기하고 하다 보니까 된 거거든요. 형이 이렇게 노력하니까 동생도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형에 대한 조금 고마움도 느끼면서 저에 대한 좀 신뢰도 예전에 비해서 좀 많이 생긴 것 같고요. 동생이 그래도 잘 따라줘서 저는 고맙고 앞으로도 이렇게 적응을 잘해서 일을 좀 잘 해나갔으면 좋겠네요. 본인도 졸업을 하고 취업을 준비했어야 됐는데 동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희생을 한 거네요. 제가 이제 취준 기간이 한 3년에서 4년 정도 다 돼가는데 1년 반 정도는 공부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취준 기간이 좀 길어지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좀 동생 일이 잘 풀려서 지금 한시름 놓고 있습니다. 아, 너무 다행입니다. 거의 2년 전부터 제 채널을 구독하고 계신 구독자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댓글 같은 거를 보면 되게 우울해 하시는 상태인 걸 느꼈거든요, 제가. 정말 제 인생에서 최저점을 찍었던 시절이었는데 이 상황에서 죽으면 편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했지만 제 동생이 있고 돌아가신 어머니께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는 건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또 동생을 위해서라도 일단 내가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금까지 버텨온 것 같아요. 이제는 본인의 취업을 준비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분야를 지금 취업 준비를 하고 계신지. 저는 현재 공사 공단 쪽을 준비하고 있고요. 가고 싶은 공기업은 사대보험공단을 제일 가고 싶고요. 그게 네. 소위 말하는 좀 메이저급 그렇죠. 공단 아닌가요? 다방면으로 한번 지원서를 넣어보고 있어요. 공기업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정말 운 좋게 공공기관 계약직에 들어갔던 경험이 있는데 너무 조직 문화도 좋고 주임님들도 너무 잘해주시고 이 조직 시스템이 워라밸이라든가 이런 근로 여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나는 이 기간에 꼭 내가 정규직으로 한번 들어가 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준비하게 됐어요. 공기업 준비는 잘 돼가고 계신가요? 제가 그래도 짬짬이를 내서 그래도 자격증을 좀 취득을 하고 한 번씩 경험도 조금 했기 때문에 뭐 인턴이라든지 네. 계약직 경험 같은 거. 제가 일단 서류는 통과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최종 면접을 한 2번까지 가봤는데 직접 이 필기와 면접을 경험해 보니까 허들이 너무 높더라고요. 내가 과연 이 허들을 뚫을 수 있을까라는 지금 불안감도 되게 크긴 하지만 아직까지 제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해보는 데까지는 일단 해보고 정말 안 됐을 때 눈을 돌리자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은 동생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됐는데 생활비는 또 따로 벌어야 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지금 혹시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일경험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님들의 업무를 조금 보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을 해보니까 되게 제가 사회복지 쪽에도 제가 적성에 맞고 이 초고령화 사회 속에서 이 사회복지라는 분야가 어떻게 보면 유망한 직종이잖아요. 담당 선생님께도 제가 이런 사회복지 쪽에 관심이 있어서
이쪽으로 알선을 해달라 했어요. 나중에 점은행제를 이용해서 음. 사회복지사 2급을 좀 취득을 해볼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 공기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일단은 먼저 기간을 정해놓고 도전하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저도 그렇게 할 거고요. 사실 마약 같은 거거든요. 계속 안 되면 내가 조금 더 해봐야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내가 어느 정도 딱 기간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용기 있게 과감히 포기하는 전략도 좀 저는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 저도 이제 인터뷰 때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서 1년 반 정도만 해보고요. 안 되면 딱 눈을 돌려서 사회복지 쪽으로 취업을 할 거거든요. 정말 큰 위험을 대비해서 꿈의 차선책은 조금 만들어 두면서 공부를 병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일 경험도 사회복지직 쪽으로 조금 경험을 해보고 있고, 사회복지사 2급을 위해서 지금 학점 은행제도 조금씩 듣고 있는 것처럼 좀 이런 차선책을 마련해 두는 것이 그나마 좀 리스크를 최소화시킬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간을 현실적으로 딱 정해서 그때까지 최선을 다해보고 그게 아니면 포기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할 것 안 같다라는 되면 말씀이시죠. 1년 반까지 안 되면 정말 내려놓을 각오로 선언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각오가 돼 있으니까 확실하게 눈을 돌리는 판단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1년 반 안에 제가 볼 땐 합격하실 것 같습니다. 꼭 합격하셔서 연락 주시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사실 아직 동생 일도 그렇고요. 아직 제가 취업된 것도 아니고 너무 미래가 막연하고 불안해서 저도 한편으로는 제가 준비하고 있는 이 공기업이라는 직무를 포기하고 싶다는 마음이 많이 들지만 내가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은 좀 포기하고 싶지만 묵묵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다 보면 이 시간들이 헛된 시간은 아닐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멀리 보지 말고 네, 당장 내 앞에 있는 것부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어떻게든 이게 다 밑거름이 돼서 결과로 나올 거니까 당장 너무 불안해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그게 좀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마음이 단단하면 바로 설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우리 현피님이나 현필님 구독자들과 저 모두 함께 이 험난한 세상에 맞서 싸워서 꼭 승리하는 그날까지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력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